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덤 대담입니다. 악의 무리들에게 칼을 뽑아든 야인 논객 이종택 칼럼니스트를 모시고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시사 현실을 진단하는 대담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택 칼럼니스트 먼저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지난번 대담에서 참 많은 시청자들이 그 환영의 그 댓글을 달아주셨더군요. 아시다시피 어제 그 남북 정상의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가 있었고 또 두 정상이 뭐 배석자 없이 오랫동안 단독 회담을 거친 뒤에 송영무 장관, 우리 국방장관과 로광철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군사 합의문에 서명하는 절차도 있었다라고 이미 보도를 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파 애국 시민들 중에서는 왜 남한의 그 우리 대한민국의 합법 정부로서의 대통령을 환영하는 그 행사에 태극기를 흔들지 않고 한반도기를 흔들며 환영해야 되는 거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볼멘소리, 불만스러운 그 반응이 많았습니다. 우리 악의 무리들에게 칼을 뽑아든 야인 논객으로서 자,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에 네. 많은 문제가 있죠. 네. 첫째, 인공기는 개양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태극기는 없습니다. 예. 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세계 어느 나라 이 예에서도 네. 이 정상 간의 만남, 네. 그 나라 국기를 예. 개양해 주는 게 그게 이 제1의 예우라고 봐야죠. 예. 근데 그 예우를 안 해준다는 거는 그 북한에서 이 남한이라는 국가를 아예 인정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건가요? 네.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저는 왜 가는지 난 그것부터가 네. 아주 못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내가 아니면 우리를 대표하는 어떤 사람이 어디 가서 대접을 못 받는다는 생각을 할 때 예. 그것처럼 분개할 일이 없거든요. 네. 그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그 이번에 평양의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4대 기업 총수를 또 대동했습니다. 그건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어느 농객이 그런 말을 했죠. 예. 이 4대 기업 총수를 다 지칭하진 않았지만 네. 그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포로로 끌려간 거다. 네, 시중에 그런 말이 그 말에 동의합니다. 예. 이 정치적인 회담에 예. 기업이 예. 갈 일이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북한이라는 곳은 네. 시장이 없는 나라죠. 예. 시장 경제가 아닙니다. 예. 그냥 시장이 있다고 해도 그 예. 뭐라 그러나 그 꽃제비가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열악한 시장이지. 그렇죠. 거기에 우리나라 4대 기업의 제품을 팔 만한 시장은 절대 없고 그 사람들이 살 능력도 없고 예. 살 자유도 없는 네. 곳이죠. 북한이란 예. 곳이. 근데 거기에 기업 총수를 데려가서 뭐 하겠냐. 결국 개성공단이라든가 네. 또는 뭐 다른 데다가 공장 짓고 네. 거기서 우리가 피땀 흘려 연구 노력한 그 기술을 네. 북한 사람 위해서 쓰라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4대 기업이 그 북한에다가 돈을 풀고 기술을 풀고 특히나 지금 삼성 같은 데서 갖고 있는 전자기술 네. 네. 이런 거가 유출을 시킨다고 하면은 우리한테는 네. 보나마나 경제적인 제재가 가해집니다. 예. 그거를 뻔히 알만한 사람들이 예. 그런 지금 행위를 한다는 거는 네. 우리 경제를 빨리 망치겠다는 네. 그런 속셈으로밖에 추측이 안 되는 네.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그 경제인 총수를 대동한 이유가 뭐 좋은 뜻도 있었겠지만은 일단 뭐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해자되고 있었다는 것도 또 사실이고요. 자, 그럼 평양회담 전후로 그 우리 언론들의 보도 행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엉망이죠. 네. 한마디로 예. 이게 근 24시간을 예. 그 전체가 중계 방송이죠. 지금 지상파는. 예. 그래서 어제 보면은 평일날 예. 계속 하던 프로들이 지금 싹 다 없어졌습니다. 네. 그건 뭐냐? 참 국민의 그 채널 선택권을 네. 마저 뺏어가 버리는 그 횡포죠. 예. 그 다음에 오직 니네들은 우리가 보여주는 것, 들려주는 것만 듣고 봐라. 네. 그리고 이 달지 말아라. 예. 다른 의견이 들어올 예. 그 비판의 소리라든가 이런 길을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예. 그런 행위죠. 또 하나는 사람이란 게 아무리 뭐 정부 시책에 호응해도 하루 종일 24시간 그거 쳐다볼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자기 비즈니스에 관련된 얘기 또 네. 자기 취미에 관련 뭐 된 거 이런 것들을 그래도 그다음에 그런 방송은 공영방송만 하면 됩니다. 네. 왜 상업방송까지 다 하고 예. 일방적으로 그걸 주입을 예. 시키는가. 예. 그건 특별한 다른 엉큼한 목적이 있어서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그 언론이 갖는 기능은 이제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국가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드바이스 좀 더 냉정한 그리고 건전한 비판의 그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 부분이 언론의 그 자세도 물개박수만 치는 언론의 자세도 참 큰 그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또 하나 문제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번 그 경우에도 뭐 전과 다르지 않지만은 일방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시청자 댓글 문화라든가 이런 거 네. 대단히 참 이 문화 국가로서 문화 국민으로서 또 문화 시민으로서 그 표현을 그대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도 많이 있었지 않나. 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게 지금 보면은 그 공중파 또 그 케이블 방송 중에 그 뭐 종편 이런 데서 나오는 걸 보면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평양 회담에 대한 어떤 비판 네.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네. 전부 찬양 일색이고 네. 그 다음에 댓글도 그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이런 그 큰 그 포털을 보면은 그냥 전부 찬양 일색이에요. 그 뭐냐? 그게 이 어떤 선동이나 이런 데 쉽게 넘어가는 그런 속성 때문에 네. 그 판단력이나 예. 어떤 그 비판 의식이 결여된 예.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이 하나의 리더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예. 움직이는 듯한 그런 댓글이 나오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드루킹 같은 사건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네. 그게 참 앞으로는 진짜 지양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런 게 또 하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보수 우파 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판단력을 상실하고 이런 게 사람이 처음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집단에 참가하고 뭐 어떤 종교에 들어가고 하다 이상하게 본래의 목적은 상실하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버리는 그런 경우를 제가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그 옛날에 예. MBC에 난입해서 그 기계 다 부시고 그 직원 예,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런 그 어떤 종교 그게
만민중교회였던가 아마 그걸로 저도 MBC 재직 시절에 그 일이 있었거든요. 아, 예. 그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게 뭐냐면 그 사건의 그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 사건의 그 주인공이 되는 목사가 예. 그 뭐 여신도들을 뭐 성추행하고 뭐 그런 거 그다음에 그 교회 돈을 가지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하고 네. 그거를 그런 행위가 이제 기자한테 포착이 돼서 네. 그 PD 수첩인가 뭐 이제 그런 프로에서 그걸 추적을 해서 그걸 이제 방영을 하겠다고 취재를 하니까 그걸 방해한 거죠. 그래서 주조에 부모가 들어와서 선을 절단해서 방송 방해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 뭐 대충 그렇게 예. 기억을 하는데 그게 참 내가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겁니다. 아, 그 교회에 간 신도들은 네. 처음에는 기독교를 열심히 믿어서 예. 예수님을 열심히 섬겨서 예. 내 영혼이 구제받고 네. 내 일상에 안정을 갖고자 아마 갔을 겁니다. 백이면 백 다 그렇죠. 예. 종교에 가는 사람이. 그런데 가서 그 목사의 설교를 뭐 듣고 뭐 주위 사람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면에 참 약합니다. 아,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요. 그러면 나름대로 판단하고 예. 그런 나름대로 그 자기가 기준을 갖고 예. 보는 게 아니라 예. 옆에 사람이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무조건 좋은 사람을 예. 믿고 저 사람만이 뭐 무슨 네. 우리 리더라 하면 무조건 믿고 예. 그러다 보니까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를 잘 이끌어서 기독교의 정말 독실한 그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 예. 이렇게 끌어주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렇지 않은 행동으로 가면 예. 나름대로 비판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예. 아, 목사가 저러면 되냐. 예. 그래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 네. 아, MBC가 저 목사를 비판하는 거는 우리를 욕보이고 나를 네. 우리 전체로 공격하는 거니까 저건 놔둬서는 안 된다. 왜 그런 생각을 갖기 전에 왜 저 방송국에서는 왜 저 사람을 지금 취재를 하고 저런 프로를 내보내려고 하나. 네.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일종의 맹목적 맹목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수의 행포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다 집단 최면이라고 그렇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 그게 지금 촛불에서도 그런 그 성향이 보였죠. 그렇죠. 이 선동에 얼마나 잘 넘어갑니까? 사람들이 비판의식이 판단력이 흐려지면 도대체 이 사물을 놓고 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못해요. 네. 예를 들어서 안민석이 최순실의 재산이 300조다. 그렇게 하고 댕겼지 않습니까? 선동하고. 그게 독일의 재산이 얼마라고 그랬었죠. 독일 정부가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찾아가고 난리 쳤죠. 근데 300조라는 재산은 개인이 절대 그게 안민석 의원이 그 얘기를 했나요? 그게 일부 언론이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었나요? 안민석이 제일 먼저 그렇게 했습니다. 네. 또 내가 또 고소당할라. 근데 300조라는 돈이 이렇게 쭉 기록을 뭐 나중에 나온 걸 보니까 빌 게이츠의 3배,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의 5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그 1년 예산에 당시 그 해 16년인가 뭐 17년에 4분의 3. 그러니까 개인이 도대체 가질 수 없는 돈이죠. 그 다음에 300조 되는 돈을 가진 사람이 그 딸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20조도 안 가진 이재용한테 말 빌립니까? 그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건데 예. 그냥 다 믿어버려요. 그거는 꼭 뭐 저기 이념적으로 좌파만이 문제도 아니고 우파 태극기 시민들 중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뭐 전체는 아니지만은 일부 그분들이 진짜 진정한 태극기 시민인지도 의심스럽지만은 그 옳은 말을 하는 분에게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뭐 왜 그 참 천박한 댓글 비이성적인 표현으로 막 그 공격하는 걸 보면은 저희가 언론에 있을 때 오래전 얘기지만 유명 채모 그 탤런트의 사건도 그래서 자살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예. 그 상대에게는 우리는 최진실 씨. 예. 그 사람의 논리에 대한 반박을 해야 그렇죠. 되는 것이 예. 정상이죠. 정당한 방법으로. 예. 요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요 부분은 네 논리가 틀렸다든지 이렇게 그걸 예. 잡아가야 맞는 건데 그렇게 하는 가해자 정말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말이 있죠. 그 아레오파지티카라고 하는 그 언론학이 아주 굉장히 거기에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거짓을 진실과 싸우게 해라. 반드시 진실이 승리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언론계에 있는 분들은 다 아는 표현인데 진실이 결국 승리한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기에 또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종교에서 말하는 사탄 아니겠습니까? 사탄. 예. 그게 댓글을 쓰는 사람도 본글을 쓰는 사람도 사실 글을 제가 확인 누르기 전에 네. 보내기 누르기 전에 네. 한 번쯤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네. 그 글을 읽는 당사자나 예. 제3자 입장을 예.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 기본이라고 봅니다. 네.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이버 스페이스의 그레샴 법칙. 네. 예, 그런 이제 표현이 있는데 그레샴 법칙이라는 거는 이제 화폐 경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제학에. 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Bad money drive good money out. 이건데 이제 두 가지 좋은 달러와 예를 들면 달러와 뭐 어디 저 인민폐가 있으면은 달러를 자꾸 이제 좋은 화폐니까 그건 보장성이 강하니까 그리고 구매력이 있으니까 근데 뭐 아프리카나 뭐 하여튼 어느 후진 국가의 화폐는 자꾸 써서 없애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 시장에는 악화만 네. 유통이 된다 그런 말로 이제 그 법칙이 시작된 건데 요즘에는 사이버 스페이스의 그레샴 법칙이라는 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익명성에 숨어서 댓글 문화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네. 숨어서 자기가 안 드러나니까 아무거나 무책임하게 막 해놓고 그리고 그런 악성 정보만 네. 더 유통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자극적이고 우리가 조미료 많이 들은 거 입에 이렇게 잘 맞으니까 막 유통되듯이 불량식품으로 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글, 좋은 정보는 자꾸 좋은 화폐는 감춰지고 안 나타나요. 왜냐면 뭐 좋은 논리의 공식은 어렵고 건조하고 별 흥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음란 정보 그다음에 그런 악성 정보 남을 헐뜯는 정보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인터넷 문화가 상당히 그 낙후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우리 시민의식들이 많이 올라가서 그런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을 네티즌들이 규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 사이버 경찰대 같은데 경찰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그 형사적인 문제를 함부로 악성 댓글을 달면 그 책임을 껴서 다 캡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본인들은 자기가 숨어 있으면은 모르는 걸로 했는데 그 IP 주소 추적하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나와 다르다는 걸 디프런트 영어로만 다르다는 것을 나와만 다르면 상대를 wrong으로 해석합니다. 네. 나쁘다고. 나와 같아야지만 그게 right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다르다와 wrong, 그러니까 different와 wrong은 아주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different를 존중하거든요. 다양성을. 그렇죠. 근데 네. 우리 사회는 different 하면 무조건 wrong이라고 판단하고 많아요. 지금 우파 집단의 한 사람이 예. 뭐 앞장서서 태극기 집회 나와서 연설하고 잘해요. 근데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그 집회에 나와서 태극기 들고 나온 사람들의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빨리 석방시키고 복귀시켜. 죄 없는 사람을 빨리 복귀시키고 이 사법부 이런 놈들을 혼내야 된다. 이 생각에 다 나오는 건데 한참 빠져들다 보면 저 사람이 아니면 구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공격하는 누구라도 비판이라도 한마디 한 사람 우리의 적이 돼. 이렇게 돼가지고 누가 정말 충고의 말 한마디라도 하면 네가 해봐라. 우리 현실 정치 문화죠. 그게 정말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방치하면은 바른 자세는 아니고요. 이제 그런 기록이라도 지금 어떤 문제는 다 기록에 의해서 역사에서 이제 결국 이 사필 규정으로 하는 건데 우리 애국자, 애국 시민들 그리고 국민으로서 정당한 그 자세는 잘못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기록하고 잡아서 이거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이 사회 정의, 사회 문화가 정착돼야 스스로 잘못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또 생기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는 지나가면 다 없었던 일이다. 박근혜 탄핵도 묻고 가자 이런 논리는 그래서 나오는 건데 묻고 갈 게 따로 있죠. 천만의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순전히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네. 이 법 위에 군림했기 때문에 예.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예. 무소불위의 지금 권력을 갖고 있어도 예. 북한을 공격하려면 네. 의회 승인 없이는 못해. 예. 예. 그 다음에 그건 시스템이죠.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CNN이나 이런 좌파 방송 때문에 네.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도 시달리지 않습니까? 네. 그건 왜? 그 사람들의야말로 표현의 자유, 네. 또 비판의 자유, 예. 이런 게 보장돼 있기 때문이고, 네. 우리나라 언론은 그게 사실상 없는 겁니다. 네. 그걸 비판하면 지금 잘리지 않습니까? 이 MBC의 배현진 아나운서, 김세희 기자, 이런 사람들, 성창경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정없이 작두질 당하는 거 보면 우리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성창경 기자는 잘리지 않았고요. 안 잘렸나요? 여전히 공영노조위원장을 수행하고 있고요. 워낙 훌륭하신 언론이고. 네. 그분 다행이네요. 네, 그분은 종교적 신념도 강한 목사시니까. 자,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제 우리 우파의 언론인 또는 이런 논객들은 이제 논리 정립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언론인, 행동하는 언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대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